대한민국의 0.001%가 또 살지 않는 가장 좋은 아파트에서 정말 어려운 서민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총선에 비대위원장 하면서 뭐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검찰 주요직이나 법무부 장관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또 총선 과정에서 비대위원장 하면서 셀카 찍고 희낭낭할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108일 만에 비대위원장 108일 만에 대한민국의 그 많은 아픔들을 다 알고 그 많은 난제들을 어떻게 다 아느냐. 좀 겸손해라. 그리고 주변에 한동훈도 마찬가지지만은 내밖에 모르는 사람, 남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주변에 딱 전부 다 신지호나 김종영이나 다 그래 사람들을 해놓고는 뭐가 되겠느냐. 결국은 주변 사람들이 한동훈을 망친다. 제가 이미 선언을 했잖아요. 주변 사람들 정리하지 않으면은 한동훈 무너진다. 결국은 한동훈은 사라졌습니다. 영원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네, 잘 가요. 우리가 이재명의 부분을 보세요. 뭐 많은 저도 이제 정치를 국회의원 3선 했지만은 조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 꽤 오래 했는데 저는 정치인 중에서 이재명 같은 사람은 처음 봤어요. 진짜로 처음 봤어요. 일반 사람들은요. 우리는 2017년 3월 10일 날 돌아가신 5분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싸웠고 또 그 정의로운 투쟁을 국민들이 온 세상 TV나 유튜브를 통해 다 봤어요. 일방적으로 우리는 120명이 용역 깡패들에 의해서 구타당하는 모습이 다 있는데도 이 검찰들이나 법원은 그런 걸 보지 않아요.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기가 막혀요. 제가 상상하지 못해. 일반 정치인은 그래 하면은 잠잠하다도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손에 오거나 저거 아이고 부끄러워라. 자기 스스로 부끄러워서. 그런데 이게 뭐 보통 한두 건이 아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잡범의 일을 하는데도 저러고 있어요. 우리 공화당은 분명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을 가면 안 된다. 왜? 우리가 8년 전에 뼈저리게 느낀 것은 뭐냐? 그 여파가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의 탄핵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국민의힘은 전체적으로 보수 대통합을 통하지 않고 완전히 리셋, 새로 대개조를 하지 않으면은 저 사람들은 내란 공범 정당으로 좌파들은 몰 거예요. 내란 공범 정당으로. 참 불행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23명의 이 소위 배신했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 했을까요? 옛날에야 유승민이나 김문수가 뭐 자기 정권 잡으려고 막 이래가 미친 짓을 했지만은 23명, 12명 찬성, 기권 3명, 무효표 8표인가요? 그 23명이야. 쉽게 말하면 배신한, 확실한 배신은 12명인데 용기 없는 사람들이 또 11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음에 전개될 수 있는 상황들을 모릅니까?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으로 몰고 가는데 그러면 이 정신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야 이게 이재명이 대통령 되겠네. 우리가 이래 하면 이재명 대통령 되겠네. 한 줄밖에 안 되는 얼라 같은 한동훈을 지키려고 그랬다? 그건 더 나쁜 놈들이잖아요. 더 나쁜 놈들이잖아요. 자, 지금은 이제 뭐 탄핵 정국은 뭐 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탄핵 헌재에서 결론을 내리고 뭐 어떻게 하겠죠. 또 내란 수사는 내란 수사대로 가요. 그 누가 나서서 뭐 국민의힘에 내란 너 다 내란 공범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내 지역구에 권영지 보고 네 내란 공범이야 이렇게 현수막 붙였는데 말 한마디 안 해. 내가 왜 내란 공범이야 임마 너가 범죄자 소굴이야 이렇게 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국민의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네가 내랑 공범위에 가는데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요. 내 같으면 뭐라 하겠어. 미친 것들이 너가 임마 내란이야. 내란 몰이 수사하는 내란 몰이 수사하는 너가 내란죄야. 이렇게 내 같으면 붙였을 거야. 그런 국민의힘을 믿고 국민들이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뭘 하시려고 합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7년 6개월 전에 대통령 선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뭐라 했겠어요? 제약 안 됩니다. 차악도 안 됩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같이 의석 하나 없어도 올바른 역사관과 올바른 인연과 올바른 대한민국의 정치성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지금도 이제 국민의힘에 또 목매고 있어요. 국민의힘에 김무성인가 비대위원장 되면 어떡하지? 무슨 뭐 탄핵 정당 만들 일이 있어요? 탄핵에 대해서 뭐 너 잘못 없어 무슨 사죄 면죄부 만들어 줄 일이 있습니까? 정말 정신들 차립시다. 대구 경북 국회의원 중에 25명 중에 이번에 탄핵 본회의에 참석해야 된다고 유일하게 권영지 하나 합니다. 권영지 하나. 그래놓고는 탄핵되고 나니까 탄핵 찬성했는 사람들 보고 당 나가라고 욕이라고 개 같은 욕을 하고 미리 해야지. 지는 왜 탄핵 참석하자 그래. 지금요 이번에 탄핵 표결 참석 안 했으면은 7표 안 나옵니다. 왜? 탄핵하겠다는 7명 중에 3명이 나는 탄핵 반대했다고 선언해봤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8놈은 도대체 누굽니까? 8놈은 누구예요? 그거를 탄핵 표결 들어가는 바람에 그 8사람 또 무효표 던진 또 기권했는 11사람을 무기명 투표라는 장막대에 다 숨겨줬던 거야. 다 숨겨버렸잖아요. 그럼 누가 탄핵 찬성인지 몰라. 심판도 못해. 왜? 그때는 유성민하고 김무소희하고 당 만들어가 나간다고 찔거덕거리니까 명단이 다 나왔지. 그 중에서도 62명 중에 한 4명은 틀렸지만은. 그런데 지금은 8명, 그 다음에 무효하고 무효하고 기권했는 11명. 몰라. 18명이 지금 장방수에 다 숨어버렸어. 당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는 거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과정은 계속 좌파들이 하지만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될 경우에 조기 대선 4월 벚꽃 대선인지 5월 대선 한 달이라도 연기하고 한 달이라도 더 끌고 가면은 이재명 재판도 좀 보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지가 뭘 잘났다고 한동훈 지가 뭘 잘났다고 그걸 탄핵 심판해야 된다고 떠들어 쌓고 말이야. 그래서 그런 자를 요즘 젊은 아들이 뭐 하는 줄 알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게임하잖아요. 게임 트롤이라고 합니다. 트롤 같은 놈들이라고. 트롤이 뭔지 아세요? 일부러 적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를 하는 놈들을 트롤이라고 그래요. 젊은 애들이 2030이 이렇게 젊은 애들이 게임하다가 트롤이라고 트롤짓 하고 있는 거죠. 트롤. 젊은 사람들이 벌써요. 야 정말 경험 이것도 황당한데 야 이거 뭐 조기 대선이 되면은 이재명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이재명이 아니지 않냐. 자 우리 공화당은 여기에서 우리 공화당 올바른 길을 잡아야 됩니다. 첫째는 탄핵 정국으로 간 거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 탄핵에 찬성하고 무효표 던지고 기권했던 자들은 정말 국형될 자격이 없다.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이제는 2번의 대통령 탄핵을 했는 국민의힘이 보수 대통합을 통해서 완전 리셋, 대개조를 해야 된다. 두 번째, 황교안 대표가 권한 대행하거나 할 때, 그 다음 당대표 할 때 제일 후회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후회한 게? 바깥에 있는 우리 공화당이나 보수의 진정 애국자들하고 같이 못했다는 거야. 같이 했으면은 저 양반 뭐 총선 떨어진다고 물러서지 않잖아요. 다음 지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당 보수의 후보 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바깥에 있는 보수들하고 보수대 통합 안 하면 당신들 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공화당이 급한 게 아니에요. 우리 공화당이 급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급한 거야. 당신들이 이젠 제발 정신 차려서 국민의힘을 가지고는 이재명 민주당 범죄자 이재명도 못 이기고 국민의힘의 보수 정치는 괴멸되고 보수 국민들 애국 국민들은 더 이상 보수 정당을 정통 보수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깥에 보수세를 큰 뭉쳐서 똘똘 뭉쳐가 해도 이재명 당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똘똘 뭉치면은 되는데 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또 저거 생각대로 하는 거야. 탄핵을 2번 당하고 바깥에 탄핵 당할 때 한 놈도 안 나오고 지식인들 한 사람도 얘기 안 하고 제가 광야로 나오면서 정말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나 자유우파 애국 국민들이 없었으면은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구나. 또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저는 이미 목숨을 다 던졌어요. 저는 소위 말하는 힘든 상황이 있어도 저는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이 어려운 일일수록 더 정의로워야 돼요. 그리고 더 당당해야 돼. 그리고 더 진실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했던 얘기들이 여러분 8년 전에 했어요. 제 얘기 틀린 게 있었습니까? 그래 가는 거예요. 그래 가는데 중이 지 머리 못 깎는 거야.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부정선거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부정선거 방지법을 발의한 사람인데 그때 선관위의 간부들하고 했던 얘기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야당은 절대 사전선거 안 내놓습니다. 유일하게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투표소 개표밖에 없어요. 투표소 개표를 가는 선관위에서도 저한테 동의를 한 사람이고 경찰 병력만 더 지원해주면 할 수 있다고 동의를 했어요. 사전선거든 본선거든 투표소 개표 하면은 부정선거 막을 수 있습니다. 서버 문제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사전선거도 참관인부터 공무원, 경찰 10여 명이 투표와 개표를 다 볼 수 있어요. 본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없어요. 부정선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내가 한교안 총리와 전 총리한테 똑같이 얘기 드렸다. 왜 한마디 안 하십니까? 그것이 부정투표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인데. 부정선거 얘기하시는 분들도 이제 똘똘 뭉쳐서 하나로 싸워야 됩니다. 하나로. 민주당한테 다음 대통령 선거 언제 될지 모르지만은 다음 지방선거, 총선, 부정선거 없애는 방법은 투표소 개표밖에 없다.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민주당을 압박해야 됩니다. 투표소 개표 그렇게 어렵지 않고 제가 선관위의 책임자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그러면은 조 의원님이 그 당시 조 의원님이 생각하는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투표소 개표하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사전투표해도 그 자리에서 개표하고 본투표해도 그 자리에서 개표하고 그 참관인들이 10여 명이 참관이 있는데 어떻게 부정을 합니까? 이제 정말로 정신들 좀 차립시다. 부정투표 없애려면은 자 정권 바뀌면은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번 터치했어요. 잘했어요. 그것은 보수 정권 바뀌면은 바로 바꿉시다. 바로 밝혀내면 되잖아요. 지금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선거가 코앞에 있고 앞으로 선거가 많은데 그거는 투표소 개표만이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또 하나는 조국 구속 오늘 됐는데 저도
그 당시에 조국 구석 그 티 있고 우리가 삼성병원 앞에서 윤석열 구석과 조국 구석의 장본인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 당시에 문재인 구석과 조국 구석 아니 그때는 윤석열 퇴진 얘기 안 나올 때니까 그때가 윤석열 퇴진 나오고 막 그때예요. 윤석열 검찰총장 할 때 그래 싸웠잖아요. 고마운 줄도 모르는 거야 윤석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삼성병원에 반이 우리 공화당이 자기 퇴진하라고 싸우는 좌파들하고 싸운 유일한 게 우리 공화당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되자마자 빨리 정리를 했어야지. 지금 와가지고 인자 와가지고 아이고 막 우리 공화당이 나를 좀 어떻게 아이고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화당은 난국이고 우리가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아까 이명희 고문님 말씀대로 기회다. 뭐 맞습니다. 정치판이 지각이 흔들렸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에 여러 가지 길들이 보여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가야 되고 또 모든 것은 정의롭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갑시다. 그리고 사실에 입각해서 가야 된다. 사실에 입각해서. 그리고 당인은 이번에 이 지금 한동훈이 저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 뭡니까? 당론 있는데 당대표가 지멋대로 하는 바람에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표부터 일반 당원까지 당론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당인의 역할이에요. 이게 지 혼자 똑똑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 혼자 똑똑하다는 사람이야. 한동훈도 지 혼자 똑똑하다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게요? 당론은 있는데 나는 당대표지만 당론에 안 따르고 지멋대로 하겠다고 그래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정치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 보수 정당, 보수 정치, 우리가 정치 개혁이라는 걸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첫째는 보수 정치인부터 바꿔야 된다. 그리고 보수 정당을 바꿔야 된다. 마지막으로 정치 개혁을 가야 된다. 이번에 이런 탄핵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가지고 국민의힘의 당원들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 당원보다 자유우파 국민이 10배가 많습니다. 10배가. 그 사람들을 껴안아야죠.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무능함, 용기 없음, 희생정신 없는 거를 그런 희생정신 있고 용기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영입을 해서 인적 개조를 해야 됩니다. 인적 개조.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혹은 합당되는 보수에 통합되는 정당이 보수의 가치를 명확하게 세우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북강병 대통령의 정신을 받드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저는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다음 총선도 이길 수 있다고 봐요. 결국은 그게 당당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번에도 한동훈이 같이 지난 총선 때 한동훈이 같이 내가 다 해먹겠다. 내가 가니까 2,000명, 3,000명 모였다. 그 중에서 반 이상은 좀 동원된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어. 그럼 착각하지 마시고. 황교안 대표 때 같이 착각하지 마시고 현명한 지도자는 2번, 3번의 경험을 했으면은 이제는 보수 대통합의 그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남은 뭐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은 그 난국의 시기에 해법을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